지금 어디를 가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점이다. 이때 안 팔면 땅 치고 후회한다. 이런 소리 들리시죠? 그런데 진짜 신호로 따져보면 아직 그 말 꺼낼 때가 아니에요. 보세요. 5월 7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 원어치를 던졌어요. 그것도 대부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였죠.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오히려 더 올렸습니다. 한쪽은 팔고 한쪽은 더 본다. 그럼 누가 맞는 걸까요? 이건 감으로 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클, 밸류에이션, 수급, 기술, 자금, 고점인지 아닌지 누구나 직접 켜볼 수 있는 신호가 딱 5개 있거든요. 오늘 그 5개를 하나씩 같이 켜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남의 고점론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점검할 기준 5개를 손에 쥐고 가시게 됩니다. 하나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점검 기준을 드리는 자리고 판단은 늘 그렇듯 본인 몫입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켜볼게요. 사이클이에요. 지금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AI 슈퍼사이클이 진짜 아직 안 끝난 거 맞아? 작년에 너무 올랐는데 이제 식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이클이 진짜 살아있는지는 빅테크 지갑부터 열어보면 답이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빅테크 4사가 2026년 한 해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한 돈이 합쳐서 7,250억 달러예요. 하나로 옮기면 드디어 1,000조 원 시대를 연 겁니다. 한국 정부 1년 본 예산을 훌쩍 넘는 돈을 단 4회사가 한 해에 써요. 그것도 전년 대비 70% 넘게 폭증한 규모예요. 회사별로 봐도 구글이 거의 2배, 아마존이 30% 넘게, 마이크로소프트도 1.7배 가까이 늘렸어요. 사이클이 꺾인다는 분들 말씀이 맞으려면 이 숫자가 작년보다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2배 가까이 불어났어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결국 매물이에요. 2026년 HBM 시장만 580억 달러 안팎으로 잡혀요. 전년 대비 60에서 70% 가까이 커지는 거예요. 매물이 전체로 보면 시장 자체가 거의 2배가 되고요. 역대 최대고요. 이게 이미 한국 수출에 박혀 있어요. 1분기 한국 디램 수출이 전년 대비 249% 늘었고 낸드는 377%예요. 2~3배가 아니라 5배까지 뛴 영역도 있다는 얘기죠. 사이클의 한복판이 아니면 이런 숫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번 사이클이 예전 사이클과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LTA라는 거예요. 장기 공급 계약, 3년에서 5년짜리 미리 잡는 계약이에요. 쉽게 풀어보면요. 예전엔 반도체가 매분기 가격 협상에 휘둘렸어요. 가격 좋으면 웃고 빠지면 우는 사이클 산업이었죠. 지금은 빅테크가 줄을 서서 5년치 미리 잡아주세요. 선금도 드릴게요. 이러고 있어요. 식당으로 비유하면 그날 손님 눈치 보던 가게가 단골 5년치 예약을 통째로 받은 격이에요. 삼성전자도 1분기 컨콜에서 LTA를 공식 언급했고요. 그러면 더 이상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이익으로 평가하는 PER 종목으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번 사이클의 진짜 핵심이라고 봐요. 자, 첫 번째 신호 정리할게요. 사이클은 초록불입니다. 빅테크 캐펙스 증가폭이 꺾이거나 LTA 계약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 노란불로 넘어가요. 지금은 한참 멀었습니다. 사이클은 초록.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두 번째 신호로 가볼게요. 밸류.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점검할 차례예요. 데이터로 보면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ER이 약 5.2배예요. 삼성전자가 약 6배고요. 쉽게 풀어보면요. PER이 6배라는 건 지금 회사가 버는 이익으로 6년이면 시가총액을 다 갚는다는 얘기예요. 6년이면 회사 통째로 한 번 사고도 남는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글로벌 빅테크는요? 애플이 약 30배, 알파벳이 20배 수준이고 글로벌 AI 관련 종목들 평균은 30에서 40배 사이예요. 한국 두 회사가 1분기에 영업이익을 얼마 냈는지 아세요? 합쳐서 95조 원이에요. 한 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고요. 이익은 글로벌 최상위인데 가격표는 애플의 6분의 1 수준에 붙어 있는 거예요. PER 5배대에 거래되는 글로벌 1등 회사, 다른 데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거의 못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시장이 아직 옷 갈아입은 걸 인정 안 한 거예요. 메모리 재평가는 여전히 초입에 불과하다. 그래서 SK증권이 5월 7일자로 목표가를 새로 냈는데 SK하이닉스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국내 증권사 가운데 300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 삼성전자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고요. 외국인이 7조를 던지던 그 주에 증권사는 오히려 한도를 더 위로 열어둔 거예요. 연간으로 보면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588조 원이에요. 이 묶음을 PER 5에서 6배에 산다는 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싼 자리인지 숫자가 다굴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신호 정리할게요. 밸류도 초록불이에요. 두 회사 PER이 10배 위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노란불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그 근처에도 없습니다. 사이클이랑 밸류 두 개 다 초록이었어요. 그런데 5월 7일 하루에 외국인이 7조를 던졌잖아요. 사이클도 좋고 가격도 싼데 왜 그렇게 팔았을까요? 세 번째 신호, 수급으로 가볼게요. 5월 7일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7조 1687억 원, 역대 최대예요. 그런데 이 7조가 어디서 나왔냐? 삼성전자에서 2조 8천억, SK하이닉스에서 2조 5천억이 빠졌어요. 두 회사만 합쳐도 5조가 넘습니다. 7조 던진 것 중 5조 넘게가 이 두 회사였던 거예요. 비중으로 따지면 4분의 3 가까이고요. 여기에 우선주랑 SK스퀘어까지 더하면 4종목만으로 전체 매도의 약 87%고요. 사실상 두 회사를 정리한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 손절했구나 결론 내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거 하나 빼먹은 데이터가 있어요. 직전 4월에 외국인 순매수 1, 2위가 정확히 똑같은 종목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였어요. 삼성 5.6조, SK 2.7조, 합치면 8조가 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삼성은 59%, SK는 105% 급등했죠. 쉽게 풀어보면요. 외국인이 4월에 8조를 사서 2배로 만들고 5월에 7조를 회수한 거예요. 8조 사서 2배 됐으면 16조, 그중 7조 회수하면 9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도망친 게 아니라 일부 정산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주의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오히려 더 올렸어요. SK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가에 국내 최초로 300만 원을 찍었고 미래에셋은 270만 원, 삼성전자는 50만 원을 제시했어요. 한쪽이 빠질 때 다른 쪽은 한도를 더 열어둔다. 이건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단기 차익 실현으로 봐야 맞다고 저는 풀이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어야 할 그림이 있어요. 시총 45% 이익 60%의 역설이에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합산 시가총액은 우선주랑 SK스퀘어까지 더하면 코스피의 약 45%를 차지해요. 그런데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예요. 이익은 60%를 버는데 시총은 45%밖에 안 된다. 이거 거꾸로예요. 보통은 이익 비중보다 시총 비중이 더 커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고점이다가 아니라 이익을 주가가 아직 다 못 따라잡았다는 논리가 같이 따라붙는 거예요. 수급 신호도 초록불입니다. 외국인이 5조 넘게 연속으로 던지면서 동시에 증권사 목표가까지 줄줄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노란불이에요. 지금은 그 조합이 아니죠. 자, 수급도 초록. 그럼 기술은요? 우리가 진짜 손에 쥐고 있는 게 뭔지 네 번째 신호로 가볼게요. HBM 시장 점유율부터 짚을게요. 2025년 기준 SK하이닉스 약 62%, 마이크론 약 21%, 삼성전자 약 17%, 한국 이사가 합치면 약 79%예요. 미국 마이크론이 3강으로 추격하는 구로고요. 한국이 AI 칩의 산소를 80% 가까이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AI 칩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옆자리에 HBM이 안 붙으면 작동을 못해요. 그 산소통을 한국 두 회사가 쥐고 있는 거죠. 반도체 역사에서 한국이 이 정도 위치에 서본 적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요. 엔비디아 차세대 GPU 루빈에 들어가는 HBM4, UBS 전망으로 SK하이닉스가 약 70%를 가져가요. HBM4 전체 시장으로 넓혀봐도 SK가 50%대 중반, 삼성이 30% 안팎까지 좁혀지는 양상이에요. SK가 압도하는데 삼성도 같이 따라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추격 카드를 짧게 풀어볼게요. 첫째, 일시 D램.
10나노급 6세대 D램인데 동작 속도가 11.7GBps예요. 이걸 HBM4 코어 다이에 선제 도입했어요. 둘째, 엔비디아 HBM4 퀄 통과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상 엔비디아 공급망에 발을 들였다는 신호예요. 셋째, 2026년 삼성 HBM 매출 약 24조 원, 전년 대비 플러스 189% 전망이에요. 그리고 삼성의 두 번째 카드가 파운드리예요. 2026년 흑자 전환을 시도하고 하반기에 2나노 양산이 본격화돼요. 테슬라 AI6 프로세서를 165억 달러 규모로 위탁받았고 양산은 2027년이에요.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의 발목을 잡던 게 수율이었어요. 2나노 수율이 50%대에서 마의 60% 벽을 못 넘는다는 보도가 한동안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 테일러 팹 가동률이 80%를 넘으면서 그 60% 벽을 뚫고 안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연말까지 70%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물론 70%까지 가야 TSMC를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다음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다 따라잡았다는 것도 삼성은 영영 안 된다는 것도 둘 다 틀린 말이에요. 60% 벽은 넘었고 추격은 본격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기술 신호도 초록불이에요. 한국 2사 우위에 삼성 추격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메모리 1극 체제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림이거든요. 마이크론 HBM4 점유율이 30% 위로 올라가거나 한국 2사 합산 점유율이 70%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노란불인데 지금은 그 라인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4개, 사이클, 밸류, 수급, 기술 다 켜봤더니 전부 초록이었어요. 그럼 노란불 켜진 데가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자금 신호. 이게 오늘 영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할 신호예요. 먼저 가격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2026년 1분기 범용 D램 계약가가 전분기 대비 60에서 70% 올랐어요. 낸드는 70% 중반이었고요. 그런데 2분기 전망이 30에서 50%로 한 단계 내려옵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오르는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일부 리포트는 3분기에 정점을 찍고 4분기부터 2027년 1분기까지 고원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그 베이스 시나리오의 확률을 약 60% 정도로 보고요. 이게 첫 번째 노란 깜빡임이에요. 사이클 후반부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호이지 위기 신호는 아닙니다. 두 번째 깜빡임은 좀 다른 결이에요. 5월 하순, 이르면 22일경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8개 운용사가 16개 상품을 동시에 내놓고 최대 5조 3천억 원까지 자금이 몰릴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품에 대해서 증권사 CEO 10명한테 물었더니 9명이 올해 시장 최대 리스크로 이걸 꼽았어요. 그래서 사전교육 2시간을 의무로 듣게 해놨고 기본 예탁금도 1,000만 원으로 묶어뒀습니다. 일반 ETF랑은 차원이 다른 상품이라는 얘기죠. 뭐가 그렇게 까다로운 건지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단일 종목 2배 ETF는 1일 변동률을 2배로 추적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며칠 누적되면 그림이 달라져요. 종목이 플러스 5%, 마이너스 5%를 왔다 갔다 하면 원래 가격은 거의 제자리인데 2배 상품만 야금야금 손실이 쌓여요. 트래킹 에러, 변동성 잠식이라고 부르는데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이 오차가 커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구조가 가장 무섭게 느껴져요. 가격이 폭락해서 깎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동안 깎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신호는 노란불입니다. 빨강 아니에요. 가격 둔화는 사이클 후반부에 을에 나오는 신호이고 2배 ETF 유입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새 트리거인 거지 두 회사 본체가 망가졌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노란불은 빨강이 켜질 수 있으니 미리 보고 있으라는 깜빡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5G 때 80에서 90% 빠진 거 기억나는데 광통신도 똑같이 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1분만 짚자면 5G 때는 발주가 약속만 있고 자금은 한참 뒤에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광통신은 엔비디아가 코닉 루멘텀에 합산 10조 원이 넘게 공장 건설비까지 선 지급으로 꽂아주고 있어요.
약속이 아니라 현금이 먼저 가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달라요. 다만 본진은 어디까지나 반도체 본체 점검이니 광통신은 자금 흐름이 다르다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언제 빠져나와야 하는지 매도 신호 가이드 5가지를 같이 정리하고 가요. 종이에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D램 가격이 4분기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둔화고요. 둔화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그때 한 칸 더 켜집니다. 두 번째는 HBM4 발주가 추가로 20% 이상 하향 조정되는 보도예요. 발주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선행 지표라서 여기서 빨강이 먼저 들어와요. 세 번째는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단일 종목 2배 ETF 비중이 10%를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이건 시장 신호가 아니라 본인 통제 신호예요. 자기 비중을 자기가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두 회사 12개월 선행 PER이 10배 이상으로 갭업으로 튀어오르는 경우예요. 지금이 5에서 6배니까 10배로 가면 밸류 메리트가 사라지는 구간이에요. 다섯 번째는 빅테크 AI 캐펙스 증가율이 0% 이하로 둔화되는 시점이에요. 사이클 신호의 마지막 보루죠. 이 5가지가 동시에 점등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2개 이상이 같이 켜지면 그때는 진짜 점검할 때예요. 지금은 5개 중에 자금 하나만 노랑이고 나머지는 다 초록입니다. 한 칸이 깜빡인다고 모든 칸이 다 빨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가 켜지면 그때 점검한다는 그 순서만 손에 쥐고 가시면 됩니다. 자, 5개 신호 다 켜갔으니 이제 진단표를 한 자리에 놓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머릿속에 신호등 5개를 나란히 세워둔다고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 사이클은 초록, 빅테크 4사 캐펙스가 7,250억 달러, 한화로 1,000조 원을 넘었고 5년치를 미리 잡아두는 LTA 체제로 회계 자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 밸류도 초록, PER 5에서 6배, 글로벌 AI 관련주 평균의 6분의 1 수준. 같은 이익을 다른 시장에서는 6배 비싸게 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수급도 초록, 5월 7일 7조 매도는 무섭게 보였지만 직전 4월에 들어간 8조 매수의 일부 정상이에요. 같은 주 증권사 목표가가 오히려 상향된 게 같은 그림이고요. 네 번째, 기술도 초록, HBM 시장에서 한국 이사가 약 79%, 차세대 GPU 루빈용 HBM4는 SK가 70% 안팎, 삼성도 원시 D램과 테슬라 AI6 165억 달러 위탁으로 추격 중이에요. 다섯 번째, 자금 하나만 노랑이에요. D램 가격 상승폭이 2분기부터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고 5월 하순엔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처음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증권사 CEO 10명 중 9이 올해 최대 리스크로 꼽은 상품이고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누적 손실이 커지는 구조거든요. 위험 신호 자체는 아니지만 사이클 후반부에서 처음 켜지는 깜빡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하면 신호 5개 중에 초록 4개, 노랑 하나, 빨강은 0개예요. 위험 신호는 아직 어디에도 안 켜졌고 이익 대비 주가는 역사적으로 싼 구간. 이게 오늘 진단의 한 줄 결론이에요. 여기서 숫자 하나만 더 같이 볼게요. 두 회사 1분기 영업이익이 합쳐서 95조 원이에요. 한국 정부 1년 본 예산이 약 700조니까 한 분기에 본 예산의 13.5%를 이 두 회사가 벌어낸 셈입니다. AI 시대가 굴러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부품을 한국 두 회사가 쥐고 있어요. 평소엔 그러려니 하지만 숫자로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새삼 다시 보이는 자리죠. 오늘 5개 신호를 같이 켜봤어요. 사이클, 밸류, 수급, 기술 4개는 초록, 자금 하나만 노랑이었죠. 빨강은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고점이다. 이때 안 팔면 후회한다는 그 얘기는 적어도 신호로 보면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에요. 다만 자금 신호가 깜빡이고 있으니 그게 빨강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본인 비중과 매도 신호 5조건은 계속 점검하셔야 합니다. 위험 신호가 진짜로 켜질 때 흔들리지 않을 기준은 이제 여러분 손에 있어요.